이번 시간 러일 전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러일 전쟁을 시작으로 우리 역사는 끝없는 불행, 그 끝을 모르는 불행으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안타까운 순간들이 거듭 연속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가슴 아픈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만주 이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싶어합니다. 1897년 독일은 칭다오를 점령합니다. 여기에 맞춰 러시아는 류이순, 그러니까 한자로는 여순, 그리고 다리엔, 중국 발음은 다리엔이지만 여기는 우리 발음은 대련, 요동반도에 있는 이 땅들을 점령합니다. 참고로 중국에는 칭다오 맥주가 유명한데 이 무렵 칭다오를 점령한 독일이 이후에 맥주 공장을 크게 짓고 거기서 칭다오 맥주가 시작됩니다. 요거는 살짝 곁가지 지식이었고요. 더군다나 러시아는 드디어 1900년 초반 송화강 유역까지 진출합니다. 여기에 일본도 사실 대한제국뿐만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 너머의 땅을 매우 탐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했던 조치는 영국과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국도 러시아의 세력 확대를 좋아하지 않았고 일본 역시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어 했으니까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 앞에 서로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럼 마땅히 영국은 일본의 대한제국을 넘기고 일본은 마찬가지로 인도를 형식적으로 넘기는 그러한 상황을 서로 존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존중이긴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점점 군사적 충돌,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군사적 충돌을 점점 예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리했던 거는 일본이 더 유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이 만주에서 더 가까웠고 러시아는 중심지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그리고 모스크바 이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쪽 아시아 쪽 만주 쪽으로 러시아가 병력을 수송하려면 시베리아 철도를 완성하는 게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걸 완성하는 게 러시아한테는 급선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 시베리아 철도를 완공하기 전에 러시아를 공격할 필요가 있었죠. 완공 전에 러시아를 공격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선전포고 없이 무조건 기습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1904년 2월 러시아가 점령하던 리순, 다렌 이쪽을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앞서 한 달 전인 1월에 중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전쟁하자마자 한일 의정서를 강요했는데
이 한일의정서의 핵심은 전쟁에 필요한 토지를 일본이 멋대로 사용한다는 그러한 일종의 강탈각서 같은 겁니다. 신체 포기각서 같은 것. 그러면서 대한제국이 러시아와 접촉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내정 간섭, 특히 외교 부분 이쪽에 신경을 써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 사실 이 전쟁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전쟁인 게, 간단히 해서 리순 전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개월, 리순 전투는 한 6개월 정도 지속됐습니다. 웃긴 건 뭐냐면 일본은 거의 6개월 동안 똑같은 방향,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전혀 그 어떠한 전술이나 전략에 대한 변경 없이 6개월을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군의 피해는 막심하게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방식은, 러일 전쟁에서 치렀던 전쟁 방식은 이후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똑같은 방식의 전투를 하는데 큰 어떤 영향을 줍니다. 어쨌든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이 방식을 필승의 전략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잠깐 곁가지로 얘기를 또 해봤고, 자, 점점 전쟁은 어쨌든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만주 지역에 주둔했던 약 10여만의 병력만으로는 일본을 상대하기가 매우 버거웠습니다. 물자도 부족했고 병력도 부족했고, 이에 비해 일본은 대략 25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던 리순 전투에서의 그런 멍청한 전략을 고수하기 때문에 전쟁은 의외로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최강의 발틱 함대가 있습니다. 이게 그 발트의 그쪽에 있는 그 함대였는데, 이 함대가 대한해협 쪽으로 오려면은, 그러니까 유럽을 지나서 지중해를 거쳐, 자, 지금도 있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오면은 빠릅니다. 수에즈 운하를 바로 거치면은 바로 인도양이 납니다. 그러면 인도를 지나 말라카 해협을 지나 대한해협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에즈 운하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느냐? 바로 영국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영국과 일본은 동맹관계입니다. 당연히 영국이 러시아를 위해서 이 수에즈 운하를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발틱 함대는 유럽을 지나서 아프리카 대륙을 삥 돌아서 인도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몇 달이 더 소모되는데, 이 발틱 함대가 출발해서 대한해협까지 올 때까지 걸린 기간이 약 7개월입니다. 7개월. 연료 보급도 어려웠고 병사들은 항해하다가 지쳤고, 결국에는 이 대한해협에서 일본 함대에 의해서 철저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영일 동맹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일본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일본은 점점 러시아를 상대로 승기를 잡아갔고, 이제 대한제국도 비극적인 운명을 하나 맞이하게 됩니다.